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국장 이강입니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종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제9대 후반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이은하 의원님, 정일구 의원님, 최선자 의원님, 이종훈 의원님 환영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영삼 자원수원과장입니다.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정석경 생태하청과장입니다.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부재 중인 공주원 식품정책과장을 대신하여서 오정화 식품정책팀장님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국 총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5억 7,533만 1천 원이 증가된 852억 1,136만 5천 원으로 주로 하천 유지 보수 및 화성 평택 하천 오염 방제 작업에 따른 긴급 지원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2.5% 증액된 2,068억 6,173만 2천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6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16억 2,559만 6천 원이 증액된 528억 3,519만 7천 원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조기 폐차 사업 예산 조기 소진으로 사업비 추가 확보 및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7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19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면 피해 인정자 추가 발생에 따라 성면 피해 구제 급여를 4,6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4억 4,4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원순환가입니다. 자원순환가는 21억 4,878만 7천 원이 증액된 1,234억 6,524만 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대형 폐기물 스티커 판매량 증가에 따라 종량제 물품 추가 제작이 필요하여 1억 원을 증액했고, 24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 총량제 시행으로 반입 물량이 감축되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7억 8,2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평택 에코센터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31억 6,8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3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는 6억 3,379만 7천 원이 증액된 38억 198만 8천 원입니다. 화성평택 공공수역 수질오염 처리 사업의 활성탄 흡착기 임차 비용 및 관 내외 공공하수처리설의 처리 비용으로 특별기여보세 3억 1,9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관리천 오염수 처리 비용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수역 오염사고 대비 사업의 관리천 수질오염 사고 백서 제작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생태하청과입니다. 생태하청과는 7억 3,492만 1천 원이 증액된 252억 6,829만 3천 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5억 원, 평택호 수질 정화 습지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 16일 호우 피해 응급복구 긴급 지원으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6천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2억 3,3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식품정책과는 1,503만 원이 감액된 14억 9,101만 4천 원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대상 감소 등 2,17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국도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생태하천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23년 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2억 5,047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세출 예산입니다. 노후화된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를 위해 공공폐수처시설 운영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쪽인데 야생 멧돼지 지금 1년에 한 몇 마리 정도 포획합니까, 저희? 멧돼지는 올해 같은 경우 한 10마리 있었고요. 네. 작년에는 한 27마리 정도 포획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고라니. 예, 고라니, 뭐 조류 이런 거. 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야생 멧돼지는 환경국이잖아요. 환경정책과. 근데 들깨나 이런 거는 왜 축산과에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하죠? 개는 가축 쪽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아. 야생 동물만 취급을 하고요. 야생 동물은 들깨는 야생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개 아 예. 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하고 또 우리 지금 그 이 야생 멧돼지 포획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 운영이 들깨 포획과도 좀 연계가 되면 좀 그 얼마 전에 이제 어느 동에 이제 들깨들이 이제 떼로 몰려다녀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축산가 쪽으로 넘어가면 그게 포획틀은 놓지만 포획을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저희도 야생동물 포획은 이 네. 시가지나 주민이 거주하는 네. 쪽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인허가 틀 위주로만 해요. 아니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 틀 자체가 아니라 저희는 포획은 총포 소지로다가 네. 포획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네. 시내나 사람이 거주하는 쪽에는 저희가 좀 인허가나 음. 그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몇 년 전에 고덕동에 멧돼지가 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잡았죠? 경찰이 나갔나? 소방이 나갔나?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1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좀 이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약간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의 의식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친환경 어떤 미래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좀 바뀌는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예산이 반납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 국도비의 버스가 저희 지금 내시된 게 30대 중에서 13대를 감액해서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버스 부분에 대한 감액입니다. 버스 사업량이 총 13대인데 그게 전액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 30대 저희한테 내시된 게 당초 30대. 30대에서 13대로 이제 음. 그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나머지 부분에 그러면 대해서 전기차나 화물차는 전혀 관계 없고. 예, 승용하고 화물은 관계가 없고요. 음. 버스에 대해서만 감액입니다. 네. 상관없어요? 괜찮습니까?
대중교통이 버스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버스 네. 회사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2월이나 아니면은 수소차 반납하는 거랑 뭐 그쪽으로 변경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그 수소 전기 버스 이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 버스가 수소 전기 버스도 포함입니까? 아닙니다. 수소 버스는 별개입니다. 별도. 네. 21쪽인데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지형 도면 고시. 이거는 어떻게 작성이 됩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겁니까? 뭐지? 도시계획구역 보는 그런 사이트 들어가도 그 집원을 치면 무슨 구역 무슨 지역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다 공간정보 시스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그 다른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도 거기에 네. 추가를 한다. 네. 그거를 확인하기 그 지형 도면을 새롭게 작성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요.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요. 네. 이제 이게 3년에 한 번씩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 3년 단위로. 왜냐하면은 그 거리의 몇 메타 이내에는 뭐 가축이 뭐 안 되는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 3년 동안 이 지역이 바뀔 수가 있고 네네. 그런 문제가 있어 3년에 한 번씩 이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이에요? 네. 38쪽입니다. 농업부산물 파쇄 사업. 이게 지금 7월 1일까지 했을 때 집행률이 46.5%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하면 파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일부 일부 삭감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현재 저희들이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네. 그런데 고추대 이런 네네. 그 파쇄를 대부분 봄에 많이 합니다. 가을에 네. 많이 안 하고요. 그러니까 심기 전에. 예예. 네. 그거를 양이 좀 줄어서요. 네. 좀 반납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니 양이 줄은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활용이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이 지금 파쇄 사업이 농촌 지역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원인이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대규모 농가에서는 같이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만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예, 또 예산이 있습니다. 별도로 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운영 46쪽입니다. 이거 개방 화장실에 이제 우리가 그 용품 지급하고 뭐 이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55.3% 집행률이 있고 지금 1,395만 1,000원 감액하면 한 12%를 감액합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저희 88개소 연말에 좀 마지막 달에 부족하지 않을까요? 올해 그 시 전체적인 예산 사항 때문에요. 네. 한 개 화장실마다 약 1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줬었어요. 네네. 월. 근데 그걸 좀 줄여서 8만 3천 원을 잡아서 네. 좀 감액을 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과의 계약은 예, 개방 화장실을 했을 경우에 월 10만 원 상당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뭐 한 12% 감액을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액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안내를 했고요. 양해를 다 아니 구했습니다. 안내를 강제하잖아요. 올해만 그렇고요. 내년부터 돌리겠습니다. 아니 올해가 예를 들어서 8만 8천 원에 가능하면 내년도 8만 8천 원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 더 아껴 쓰자는 또 의미도 부여를 했기 때문에요. 네. 많이들 동조를 내년에도 아껴 해주셨습니다. 쓴다고 하면 하여튼 아까 저 52쪽이에요. 유해화학 사고 예방 및 대응. 이것도 또 이제 감액이 들어가요. 얼마 예산이 이제 900만 원대였는데 이제 70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그죠? 오물풍선이 많이 넘어오고 지난주에도 한 4번 4일 연속인가 뭐 이렇게 넘어오고 하는데 물론 우리 평택까지는 지금 한 번인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평택까지는 안 오나요? 한 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그로 인해 뭐 화재도 발생한 뭐 같다는 등 뭐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유해화학 사고 관련해서 뭐 대응은 물론 소방이 하겠고 군이 하겠지만 시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있는 예산을 감액한다라는 게 더 이 그 담당 부서나 여기에는 장비나 이런 부분들 우리 지금 환경지도과 이뮤재 과장님 부서네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만에 하나의 그런 상황들이 됐을 때 최초 시가 출동하고 했을 때의 보호장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지금 철저하게 좀 해야 될 상황인데 감액이 맞는가? 의원님 말씀 주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감액하는 거는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던 거를 2회 할 줄 알았는데 그 일부 수당 줄이는 거 하고요. 네, 요 물품에 관한 거는 저희가 이제 비축 물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바로바로 쓰는 것도 있지만 네. 관연도에 이제 구매해서 네, 구비하고 있는 것들 양을 보고 네, 올해 이제 요 정도면 가능하다 해서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시 재원 문제도 있고 해서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능하신다고 판단하니까 감액을 했겠지만 약간 우려가 된다. 우리 직원들의 안전, 현장 출동한 직원들이 만약에 어떤 뭐 유해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지는 상황, 뭐 이런 복장이나 방독면이나 이런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독면인데 한번 뜯으면 이게 이제 활성탄 그 뭐 정화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번 뜯으면은 그 못 쓰잖아요. 아끼려고 안 뜯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없나요? 예, 제가 나가봤는데요. 네,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가지고 암모니아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 네. 저희가 호흡이 되게 힘들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충분히 갖다 두고 네. 필터 교체하면서 쓰고 있고요. 장화 같은 경우도 일반 장화가 아니고 그 노란 이제 유해 그 차단 막이 있는 장화 그리고 네. 장갑 같은 것도 네. 이렇게 노란 거 길게 올라오는 거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를 다 이제 확보한 내역을 가지고 올해는 요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가능할 것 같다라는 예측치 가지고 네. 반납 결의한 사항이고요. 뭐 이런 물품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차질 없이 구비해서 직원들 활용하는 데 네.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에서 뭐 뛸 일이 많지 않아도 직원들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직접 뛰고 있습니다. 그 방진복이나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우리 직원들이 근데 이런 걸 다루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지도과 직원들은 좀 이렇게 뭐 연습 훈련이나 이런 게 돼요? 어떻습니까? 예, 지난 4월 달에 네. 뭐 삼성하고 이제 소방기관하고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게 네. 평소에 이제 그런 능력 배양 차원에서 네. 같이 합동 훈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비를 다루는데 뭐 산수통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있나요? 산소통을 구비를 못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저희가 네. 산소통이나 이런 게 자주 쓰지는 않는 거지만 아니 그래도 만일을 위해 저희가 예, 10년에 예. 한 번 쓴다고 그래도 안 쓰면 좋은 거고. 예. 좀 고가긴 하지만 네. 구비토록 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감액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일상적인 장비라 예. 방호복이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장갑, 장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사항이고요. 고가 장비는 저희가 네. 한 번에 다 구입이 안 되더라도 네. 점진성을 갖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직원들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 산수통 꼭 사주십시오. 예. 그 혼자 가지 않게 여럿이 갈 수 있게 여러 개 사주십시오. 60쪽입니다. 아까 이거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건데 화성 평택 공공수역 수질오염 처리. 근데 지금 이게 60쪽 말고 뒤에 생태하천과 예산은 76쪽에 보면 그것도 특교세인데 3,400 반납이 됐고 이거 같은 제목은 같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선 저희 환경지도과 부서 관련된 네네. 사항을 먼저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교세가 온 게 1차, 2차에서 행안부에서 2번에 걸쳐서 왔고요. 그리고 예. 이제 기금 쪽으로 해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이 2번이 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 온 금액이 한 48억여 원 정도 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오염수 처리한 사항들 네. 그리고 기타 여건을 가지면서 방제뚝을 설치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이제 집행을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남는 금액들은 이 세출 예산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 집행 못하는 부분이 하수과에 있는 특별회계로 가야 되는 2억 2,900만 원 돈하고 네. 남는 금액들 저희가 집행하고 남는 금액들은 시 재원 보존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은 저희가 했다 하고 남은 금액은 네.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재난관리기금 쪽으로 다 전출을 해서 네. 저희 시 재원 세이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교세가 내려와도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아도 저희 그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다. 예. 유보가 가능하다. 생태하천과가 76조. 예, 저희 생태하천과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 관리천에 대한 그 업무 네. 분장을 네. 우리 지도과에서는 이제 물에 대한 그 임대차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하천에 네. 하천으로 물이 계속 수위가 높아지니까 하천으로 유입되는 그 부분을 막는 거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간에 차단해서 흘러 내려오는 중간중간에 네. 이제 그 임시 보를 만들었고요.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사업비가 있습니다. 네. 그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차단하고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너무 수위가 너무 올라서 네. 그 물을 그 유입되는 물을 막은 물을 일부 퍼내서 딴 데로 이렇게 하는 임차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 다시 예, 그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89쪽인데요. 평택호 수질정화 습지 조성. 이 용역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평택호에 인공 습지를 조성하겠다라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그거 해도 되나요? 말씀하시죠. 예? 네. 아 잠깐 이따 정해 시간에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얘기 어려우시면 예. 정해 시간에 얘기해 주십시오. 95쪽이 분뇨 수집 운반업 폐업 지원이었는데 이 사업인데 지금 거의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금년 초에 다 그 7개 업소가 이제 접수가 돼서요. 네. 7개 업소에 대해서 이제 예, 영업비 보상이나 뭐 이런 거 예. 폐업에 대한 보상이 예, 다 진행이 됐습니까? 폐업에 진행해서 네. 이제 정리됐고 남은 금액을 예, 이제 반환하는. 그러면은 이제 진행하는 평택시에서 이 분뇨 수집 운반업 하는 분들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 전체 업체가 그 일부 다 폐업한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24개 업체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평택시에 그 저희가 용역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필요 양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오버한 그 지금 저희가 네. 또 BTL 사업이나 이런 거 하면 네네. 이제 오버한 네. 그 업체 네. 그 부분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는 이제 정리한 거고. 그러면 이제 다 정리가 된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됩니까? 사업량이 더 남았나요? 지금 정리가 됐고 지금 저희가 이 평택시에서 이제 그 옷은 분뇨가 더 증액된다면 네. 그땐 다시 검토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가 오수 관련해서 BTL 사업이나 이게 추가로 더 진행이 되면 계속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지금 그 흐름은 그런데요. 지금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잘 줄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도시가 생기고 네. 또 그 외곽 지역으로 또 개발이 되기 때문에 일정적인. 과장님 그러면 이제 폐업 지원은 당분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새 다 정리가 되었다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준비 진행 중에 좀 많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환경국 그 2024년도 이외 추경 예산이 2,060
8억입니다. 맞죠? 예, 맞을 겁니다. 예. 전체 평택시 예산의 한 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 비율이 늘면 늘었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탄소 중립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사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줄어들 요인보다는 늘어날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폐기물이나 뭐 쓰레기 뭐 이런 거 치우는 특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1,234억 예산인 평택시 예산의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세월이 흐를수록 계속 증가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생활 쓰레기라든지 시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이런 환경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수소 충전 시설 운영 사업. 평택시에 수소 기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 도시를 표방하면서 되게 뭐 이제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한 보조 사업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저희가 수소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평택시에서 수소 기지에서 생산되는 수소 총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최대 규모가? 생산 기지는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요. 7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7톤 정도 된다라고 네. 합니다. 네. 그 넥소 수소차로 기준해서 하루에 한 1,16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전국에 있는 수소차를 다 대비해 보면 사실 아주 큰 비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평택시의 환경 그 개선 차원에서 수소차를 유치하거나 수소차를 구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수소 사업에 대해서는 뭐 큰 반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충전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수지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수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지가. 그래서 2024년도에 본 예산에 예산을 이제 9억 5,900만 원을 이제 책정을 해 놓으셨어요. 이게 다 북부, 서부, 남부의 수소 충전소에 대한 운영 경비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를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2023년도에는 23년도 총 늘어나고 있습니까? 지원금이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지금 그 AS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제 고 유지비가 추가로 듭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소 판매 대금으로 이 수지가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가 그 수소 판매 단가를 좀 인상을 했습니다. 22년도에. 네. 그래서 거기서 일부 조금 남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아직까지는 그 연료 보조금이라 그래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보조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연말 되면은 조금씩 좀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충전금이 이제 운전자들 입장에서 썩 그 싸다는 느낌이 안 든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가솔린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좀 계산은 정확히 지금 제가 계산된 걸 좀 안 갖고 있는데 일전에 저희가 계산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수소가 더 유리하다고. 아직까지는 예. 당연히 유리해야 되겠죠. 충전 시설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또 이제 친환경이라는 그런 이제 특장점을 가지고 수소차를 운행하시는데 연료비가 사실은 저렴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 이게 수소 자동차 사업이 뭐 전망까지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는 어렵지만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이제 평택시에 지금 수소도시 표방하고 있고 수소 충전 시설 이렇게 지금 설치 사업하고 있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미래전략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의 수소 산업은 거기서 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거기서 수소 생산 기지를 증설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서 관망을 이용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수소 산업은 평택시의 그 주요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게 사실 많지 않고 자동차에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메이커 자동차에서 수소 자동차에 대한 메리트를 좀 많이 잃어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자동차 그런 산업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 시도 좀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수도시 이름만 멋진 그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잘 대처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 2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효율적 처리. 이 지금 24억을 추가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용을 보니 수도권 그 매립지의 반입 총량제에 따른 이제 반입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입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반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게 좀 줄어들고 또 거기에 줄어드는 만큼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또 반입 수수료를 좀 일부 좀 지급을 하면서 또 65일분에 대한 에코센터 반입 수수료를 추가로 이제 예산 세우신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2회 추경에 세우시기로 하신 예산이죠. 이 20억에 대한 것은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일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잘은 모르지만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하고 평택 에코센터 반입 수수료하고 좀 틀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제 예산 부분에서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가는 반입 수수료가 마이너스 되는 게 7억 8천만 원인데 에코센터에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는 더 이제 많은 거죠. 11억 5천. 그렇죠? 우리한테는 일단 예산상 불리하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3,600여 톤을 반입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14,000톤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5,800톤밖에 인정을 안 해줬고 7,800톤을 이제 삭감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차익인데요. 저희들이 수도권 가면은 5,800톤 그 이상 됐을 때 25%마다 이율이 올라가요. 가산. 예, 1.2%, 1.5%, 또 2%, 2.5%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됐을 때는 약 전체적으로 약 33%가 실제로 더 높은 건데 사실상 33%가 거꾸로 덜 상계된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입 총량제 한계선까지만 그쪽 매립지로 보내고 나머지는 그게 이제 수수료가 가중이 되니까 그만큼은 에코센터로 반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 그러면 어차피 에코센터에 들어가는 반입 수수료 11억 5천만 원보다 매립지로 보냈을 때에 가중되는
그 수수료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요, 이걸 처리하는 총 비용이 그 수도권으로 갈 때는 약 34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코센터로 들어가는 게 22억 5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일반 사설로 들어갔을 때는 약 26억이 들어가고요. 이러한 대가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으로 갈 때는 그 인정해준 최소한만 가고, 그리고 에코센터는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에릭센터 양이 많기 때문에. 가동이 이게 더 늘어나게 되면 좀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최대한 넣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에코 운영사인 한솔측이랑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기계들이 많이 좋아가지고서 고성능 기계를 이제 교체 작업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그게 약 18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은 그 한솔측에서 내고 나머지 저희들이 넣는 걸로 해서요. 충분히 일단은 예산적으로 과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 지금 산출 내역 별점 자료로만 보면 불리한 예산 집행인 것 같은데 설명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생활 쓰레기 반입량이 매년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되고 있죠.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생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캠페인 뭐 이런 걸 준비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이건 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그 불법 일단 폐기물을 많이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종량제 봉투 색깔을 좀 바꿨어요. 초록색으로. 아직 시판되질 않지만은 네. 이제 소진되고 나면은 시판이 될 겁니다. 그런 생활 폐기물 그 봉투하고 일반 재활용 봉투 구분이 될 겁니다. 사실상 많은 분들이 그 재활용 봉투에 재활용을 넣지만 쓰레기를 같이 가미해 가지고서 배출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좀 단속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또 아파트라든가 또 공동주택을 중점으로 해서요, 일반 쓰레기량 줄이도록 계속 캠페인 또는 안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경 쪽에 이제 예산은 앞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 비율적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게끔, 그런 예산 증가율이 좀 최소화될 수 있게끔 대응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4페이지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전액 국비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려고 제가 전화가 아니라 말씀드립니다. 그 평택에 국가하천이 몇 개 있죠? 평택에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죠. 네. 안성천, 진이천, 오산천, 또 뭐 있죠? 황구지천 있습니다. 황구지천. 그걸 하천 4개로 보는 건가요? 네. 이 공식적인 명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태하천과에서 일부 표현을 하는데 평택강이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좀 하세요. 그렇죠? 네. 하시는 거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고, 공식적인 어떤 관공서에서 표기할 때에는 이 4개 하천 이외에는 사용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과서에 평택강이라는 표현은 없잖아요. 저희가 부르기 좋은 그런 명칭으로만 사용을 하는 건데, 관공서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나친 애양심이 이런 결과를 좀 초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항이 맞는지 안성천이 맞는지 그거는 후세대들이 더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일부 지금 현 세대에서 몇몇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평택강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행정부에서까지 같이 편승해서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평택강 계속 사용하실 건가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평택강에 대해서 이제 그 전년도부터 그 홍보도 하고 이제 그 조형물도 좀 설치를 좀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평택에 대한 그런 애양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평택에 이제 옛 그 부분을 이제
상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진행하고 있고요. 평택강이라고 부른다고 애양심이 고취되는 건 아니라고 내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요. 아니 한강이 흘러 김포로 가면 김포강이라고 불러야 김포 시민분들이 불타는 김포 애양심을 고취하겠습니까? 결코 그런 건 아니다. 지금은 많이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70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5천만 원 12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처리하시는 거죠? 2억 5천만 원이 기확보돼 있다가 5천만 원 추가로 했어요. 이건 왜 그렇죠? 이게 이제 뭐죠? 관리천 아까 우리 화성 평택구 관리천 쪽에 예. 화재 나면서 이제 수질 오염 부분이 흘러서 관리천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수질 쪽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물을 막아놓고 담수시킨 그 시간적인 그 기간이 있어서 예. 저희가 그 제방이나 그 수문 같은 데에 이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예. 이 판단하에 이제 우리가 시비를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시비를 투입한 거를 도비를 요청해서 도비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서 그 반영하면서 그 지출 재원 변경을 좀 진행하려고 좀 지금 여기 태웠습니다. 지금 그 관리천 오염수 유입 사건으로 해서 지금 뭐 이제 이런 건 지금 도비로 다 처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네. 이제 이 오염 사태로 해서 시비가 어느 정도 지금 투입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액 기준으로 해서 총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금액은 60억 9천 정도 이제 집행이 됐고요. 저희 시비가 예. 그 중에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 특교세하고 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하고 해서 48억 9천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보전된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12억 정도가 아마 시비에서 표현돼야 되지 않나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지금 오염 사태에 대한 예. 전체 지금 투입 예산은 화성이나 우리 평택시나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투입 예산이 전체 지금 그 오염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 같은 경우는 60억 9천 정도가 전체가 다 네. 투입이 돼서 지금 우리 생태정과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용 다 이제 추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76억 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좀 전에 저희가 1차, 2차 특교세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이제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12분으로 12억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거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13억 좀 넘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파악한 사항은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화성은 뭐 본인 그 지자체에서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원인자 부담으로 하면 저희 12억도 보전해 줘야 되는 건데 원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관대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요. 예. 일전에도 한번 표현들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그 화재가 난 사고지 거기 상대로 해서 저희가 3월 12일 날 그 보험 청구권을 저희가 압류를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근데 4월 12일 날 그곳에서 이제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지금 판단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들어간 비용 회수를 위해서 행정 대집행하고 그리고 그 여건하고 이제 변동되는 영역을 고려해서 민사까지 지금 진행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 가압류가 난 사건 이후에 이제 사고 난 곳에서 이의 신청 여건이 해소 안 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위들은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12가 이제 일단 더 추가로 이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잘 보전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사태가 다 마무리되면 지금 뭐 저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고 어떻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간담회 시간에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호 수질 정화 습지 조성 사업. 이제 용역 사업인데 이게 용인 클러스터 그 상생 협약서 중에 내용 중에 이것을 지금 실행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게 12로 투입이 되죠? 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까?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완전히 정해를 했을 때 답변을 좀 이따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단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런 협약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12로 일단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정해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네, 아까 환경국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를 환영한다고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인사 받기는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19쪽에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타당성 검토를 보면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제정이 돼서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공공 의무 생산자는 2025년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고 민간 의무 생산자는 2026년도부터 이제 가축 분뇨를 회수하고 이제 생산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기본 계획 세부 계획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관련되어 있는 법률들과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바이오가스법하고는 별개의 법이긴 한데요. 지금 가축분뇨 관리 세부 계획의 내용은 내용이 있는 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저희가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가 목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항목입니다. 네, 그 유기성 폐자원 안에 가축 분뇨가 들어 있고 그 의무 생산자들이 이제 202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런 가축 분뇨를 회수해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 법률과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요거 관련해 가지고 공공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가 있는데 민간은 지금 해당되는 가축 두수는 그 돼지 사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은 아직 현재 의무 대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에 대해서만 검토가 이루어지면 되는 사항이라서 네. 근데 이게 5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추후에 제가 알기로 2026년도부터 민간 의무 생산자도 해당이 되니까 네.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40쪽에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가 폐현수막 연간 회수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가 소관인데요. 사실상 전체적인 양을 모르고요. 그 일부를 갖다가 공방을 하기 때문에 그 공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현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공방에서는 연 4톤 정도를 재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예. 예, 폐현수막 연간 회수량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예. 저도
이 공방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그 폐 현수막을 좀 잘 활용하면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좀 높을 것 같아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읍면동 관변단체 또는 민간단체들에게도 이 부분을 좀 홍보해서 이제 좀 보급을 확대한다면 우리가 폐 현수막을 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급 확대를 하기 위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악취 배출업소 관리 사업에서 이 연간 그 악취 관련한 신고 접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건수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속 현황도 그럼 아직은 좀 아직 모르시는 거죠? 지금 이제 매일 민원도 오고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느 특정 기간 지나서 이제 여건은 다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 민원 때문에 이제 악취 포집백을 이제 구비해서 이제 집행부하고 같이 나가봤었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서 이 포집하는데 애로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또 그 악취가 발생되는 시간이나 뭐 어떤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서 좀 애로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들은 필요한 장비들은 좀 잘 구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현장에 애로 사항 있는 거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에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산천의 재해 예방 사업과 더불어서 이제 주민 편익 사업을 따로 시행하게 되는데 그 지산천의 이 공사하는 구간은 딱히 그렇게 볼거리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지산천이라는 건천이 좀 흐르고 있고 주변에 좀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마련되어 있어서 이 산책로를 얼마나 잘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산책로가 또 볼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태하천 과장님과 그 집행부 분들하고도 여러 의견 나누었고 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좀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반영이 돼서 산책로가 이제 좀 볼거리를 좀 제공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좀 어떠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이제 그 만나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당초에 이게 지산천이 지방하천입니다. 그 지방하천이라서 이제 그 도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우리 시에서 시군대행으로 이제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도에서도 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그 재해나 치수, 뭐 이수 이런 관련된만 그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좀 안 된다. 몇 번의 저 방문도 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라도 건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외에는 편의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그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10억 정도, 한 600m에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확정돼서 내려온 거는 한 350m 정도에 할 수 있는 그 5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용역비 빼고 그러면 4억 5천 정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주민들 이제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여기 하게 되면 저희도 설계당 이제 진행하면서 작은 돈이지만 같이 그 논의하면서 요구하시는 부분에서 좀 반영해서 최대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해 보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